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지난 연휴 동안 청취한 민심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4선의 중진이자 탄핵거래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계신 김기현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는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민심을 들으면서 참 걱정이 더 커지는 그런 연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민심을 이제 잘 청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울산에 다녀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설 민심이 문재인 정권 손절이 대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 다녀오신 그 민심 또 전체적인 설 연휴 동안에 민심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되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4선이고 광역시장을 또 했고 하면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명절 때만 되면 늘 시장 통도 방문하고 또 관계자들하고도 만나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분노한 민심은 처음 겪어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빨리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분노가 그냥 아주 그냥 끌어오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먼저 우리 시민들께서 도대체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느냐, 좀 더 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끌어오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방역 기준만 하더라도 명절에 설인데 세배드리러 부모님을 뵈러 갈 수는 없고 그냥 관광지에 놀러 가도 되고, 그거 아니 관광지에는 제주도는 15만 명인가 뭐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그럼 코로나가 안 번지고 부모님 만나러 가면 코로나가 번지는 것이냐. 네. 도대체 4명의 기준은 뭐고 5명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방역 기준이 어디 있냐, 이런 그 불만들도 많이 네. 있었고요.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엉망인데다가 자영업자 그리고 엄청난 실업자들 지금 실제로 통계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들은 비정규직이 95만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라, 그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이제 낮췄고, 또 이제 3월부터는 통제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왜 그게 또 3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한다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3월부터 완화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선거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막 그냥 강화하는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니 결국 그런 차원에서 방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 방역의 기준이 뭐냐? 광화문에 모여서 반정부 집회하면 거기에서 코로나가 마구 번져나가고 야외인데도, 그리고 같은 광화문에 모였는데도 민노총 집회에서는 코로나가 막 안 걸리는 것이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반문 집회는 코로나 감염 대상이고 친문 집회는 아니냐.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들이 계속 난무해 왔는데 3월부터 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죠. 뭔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 갑자기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사실은 이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백신의 문제입니다. 백신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의 정부 예산안에 금년도에 백신을 구입할 예산이 아예 본 예산에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백신 구입 비용을 반영해야 된다 해서 국회에서 그걸 넣어가지고 백신 구입 비용이 이제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대체 방역 당국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구입 비용도 아예 확보를 안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OECD 국가가 전부 37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32개 나라가 벌써 접종을 다 시작했고 5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 5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OECD 37개국 중에서 맨 꼴찌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밖에 확보를 안 해놓으니
다른 나라는 지금 그 5개 나라들은 지금 화이자로 접종을 시작한다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안 돼 있으니 효능도 떨어진다. 65세 이상은 접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거리두기만 계속 더 강화되고 우리 경제는 더 위축되고 결국 백신을 빨리 구입했으면 이번 설에도 명절에 인사 다닐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3월부터 완화한다는 것이 지금 벌써 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경기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큰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문책 인사 하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무책임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백신 구입 시기를 놓친 게 더 큰 문제다라는 훨씬 더 말씀이시죠?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또 3월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민주당이 먼저 피해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원래부터 사실은 이게 이게 사실 사회적 재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네. 그에 맞추어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공급하자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선거를 의식하고서 전 국민에게 막 풀어줬죠. 결국 뭐 주니까 고마워서 받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돈은 문재인 정부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전부 빚 얻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빚을 다 물려주는 거죠. 자식들 돈 빌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건데 그거 양심이 바른 선조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후손들에게 오히려 빚을 안 물려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늘 저희들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선별 지원도 해주고 또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지원도 해준다고 처음에 막 그러다가 재원 문제에 부딪히니까 뭐 슬그머니 이제 발을 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시기도 웃기는 것이 3월 말에 지급한답니다. 아니 왜 3월 말에 지급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정부 안에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미 벌써 금년도에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을 것이 이미 확연하게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거절했습니다. 나 바쁜데 시간 없는데 막 무슨 네네. 통과시키자.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넣었거든요.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목전에 다가오니까 또 나눠주자 그럽니다. 빚 얻어가지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를 위해서 돈 나눠주게 할 거냐. 네.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정치 이슈들도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판사 탄핵 거래를 두고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1인 릴레이 이제 시위를 벌여오고 있는데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에서 어제 오후에 이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4가지 혐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선 죄명으로 따지면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그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죄, 또 그리고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이게 증거인멸죄의 교사 네. 이렇게 4가지 죄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수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 예규에 의하면 뭐 징계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네. 대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의 경우에는 그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5월 22일 날 까지도 계속 반려를 하고 있다가 5월 22일 날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사표 수리해달라 했더니 거기에서 당신 탄핵받아야 되니까 수리 못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뭐 전체적 내용은 그런 취지죠. 그래 놓고 국회에서 당신 탄핵받아야 되니까 수리 못 해주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표를 낸 적도 없다. 이렇게 거짓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공문서를 통해서 답변한 거죠. 완전히 거짓말하고 속인 겁니다. 문제는 이 거짓말하고 속인 분이 현직 대법원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판사가 거짓말하면 처벌하고 위정죄로 처벌하고 감옥 보내는 사람인데 그 판사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거짓말했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꼭 눌러 앉아 있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표 내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뭐 탄핵 추진까지도 갈 건가요? 여전히 탄핵은 살아있는 카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뭐 표결을 하면 무작정 저쪽 당에서는 그냥 감싸기만 하니 이것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효율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또 보궐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 연립정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경원, 오세훈 이 두 후보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김종인 위원장은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당내 의견들 그리고 의원님 입장 어떠십니까? 지방 정부의 구성에 관해서는 사실 당대 당의 지방 구성도 있지만요. 후보나 혹은 그 시도지사와 사이에서 있거든 그 형태의 이게 뭐 연정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할 때는 공식적으로 연정을 제의를 했죠. 그러니까 당에서 그렇게 제의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 입장에서 경기도정을 이끌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그 민주당이죠. 여당에게 제의를 했고 그래서 부지사 자리도 그쪽에 할애를 해주고 네. 정책적 뭐 어젠다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가용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정해주고 이런 형태 이미 연정을 했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도 협치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 정당끼리 이긴 하지만 그 자체 제주도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당대 당 차원에 할 필요도 없이 후보끼리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일종의 연정 형태를 하겠다. 뭐 연립정부 하겠다. 저는 뭐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서울시의 연립정부는 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야권 단일화가 이제 뭐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뭐 모레 다시 한다고 이야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현재 야권 단일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야권 단일화의 가장 큰 방향과 원칙은 어떤 겁니까? 야권 단일화는 순조롭게 잘 순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애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네. 그 뜻을 잘 새겨서 꼭 단일화 해나갈 텐데 단일화의 큰 원칙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불공정이 횡행하고 있고 내로남불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상식의 나라 이걸 비상식을 다시 이제 상식으로 되돌리자. 건전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만들자. 그런 세력은 다 합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